한국의 대표적인 고속철도 KTX가 해외로 첫 수출되었습니다. 한국 철도 기술의 정수인 KTX가 향할 곳은 바로 중앙아시아의 중심인 우즈베키스탄인데요. 한국 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 KTX의 개량형 차량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한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한국 철도 산업에 있어서 역사적인 순간이며 앞으로 세계 곳곳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수출 계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에 맞춰 성사되었는데요. 차량을 제조하는 현대 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에 체결된 계약의 규모는 무려 2,700억 원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업적 계약을 넘어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십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 제공될 차량은 시속 250km 정도로 주행할 수 있는 고속철도인데요. 이 차량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KTX 차량들은 2027년에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는 한국의 철도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신뢰할 만한지 증명하는 중요한 시점인데요. 한국 측은 차량 제공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철도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한국의 철도 기술과 관리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KTX의 이번 수출은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철도 운영 노하우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이며 이번 성공적인 수출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폴란드, 태국, 모로코 등 여러 나라에서도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한국 철도 산업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희망의 불빛이 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와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KTX 도입은 우즈베키스탄 내 교통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주변 국가들과의 연결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을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국민들은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에 대한 큰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며 KTX 도입을 통해 자국의 철도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한국 철도 산업의 기술력이 결합된 결과 이번 KTX 수출이 성사될 수 있었는데요. 이는 국가 간의 협력이 기술과 산업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외교 활동과 한국 기업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은 세계 철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번 수출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 로템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은 이번 계약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철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계약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은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고속철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며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 철도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철도 기술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KTX의 이번 수출은 한국 철도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이자 한국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계기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고속철도가 더 많은 나라에서 사랑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안전함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수단의 수출을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수출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을 더욱 신뢰하게 된 여론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양국 간의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상호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에 대해 기사를 쓴 일본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우즈베키스탄에 KTX를 수출한 것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영업력이 형편없는 것뿐이야. 옛날에 창업하신 사장이 좋은 물건은 비싸고 왜 비싼지 설득하는 것이 영업의 힘이다 라고 말했지. 다른 회사와 똑같이 값싼 물건으로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면 기술력이 떨어져 회사는 망할 것이다 라고 고집을 부렸었어. 그 열정을 느끼고 영업은 분발했어. 그 결과 점점 인정받고 비싸지만 성능을 인정받아 신용과 신뢰가 쌓였지. 40년 후 도호쿠 대지진 때 도움이 된 설비였다고 본다. 일본의 기술력을 인정받으려면 일본의 영업력도 필요하다고 실감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고속철도는 현재 아래 두 노선이 운행되고 있었어. 주에 몇 번 운행하거나 하루에 왕복 한 번이나 두 번이라서 실제로는 외국인 대상 관광열차야. 일본에서도 투어 여행으로 예약할 수 있지. 저 금액과 일정으로 보면 선로는 기존 선로를 사용하고 차량만 제공하는 것 같네. 기존 노선과 선로를 공유한다면 운행관리 시스템은 괜찮을까 싶어. 보도 내용이 적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는 김에 잘 됐으면 좋겠어. 한 모델 전 신형 차량부터 TGV와 같은 동력 집중 방식에서 일본 신칸센과 같은 동력 분산 방식으로 바뀐 것 같아. 게다가 그 나라 말로는 전 모델부터 모든 것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신형 차량이라고 하더라고. 그것만으로도 매우 불안해 보여. 실제로 한국의 철도 기업 현대 로템이 2021년부터 대만 철도에 납품한 신형 제레선 통근 전철은 트러블이 계속되고 있지. 대만 철도라면 일본 기업이 경쟁 입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대만 자국 기업에서 만들기로 정치적으로 결정됐는데 모집 직전에 사양을 변경하자 현대 로템 외에는 입찰하지 않았다고 해. 게다가 도입 이후 1년 만에 700건의 트러블이 발생했지. 약속과 다른 중국산 부품이 사용되면서 문이 닫히지 않거나 신형 차량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등 트러블이 멈추지 않고 개선도 되지 않았다고 해. 정말 괜찮을까? 하고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하지. KTX는 일본이나 중국의 신칸센과 달리 전용 노선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 원래 프랑스 기술이라서 그걸 한국이 열화시킨 거니까 뻔한 거지. 저것들은 다 한국산이잖아. 미안하지만 KTX는 프랑스의 TGV 기술을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이고 거의 그대로 도입했는데도 초기 불량이나 트러블이 빈번했던 것은 사실이야. 무기에서도 그렇지만 싸서 그런 것 같아. K9 자주포도 북한과의 포격전 때 자동 장전 장치의 불량으로 반격이 늦었다고 하더라고. 싼 게 비지떡이 되지 않으면 좋겠네. 싼 게 비지떡은 아니지. 싸구려 사면 돈만 날려. 개발 능력이 없으면 유지보수하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게 돼. 한국은 일본인의 근면함에는 미치지 못해. 철도가 아니라 차량만이야. 그것도 유지보수 비용 포함 계약이지. 중동이나 브라질에서의 실패를 잊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 환경이 험하면 운행 트러블도 계속 발생할 거라고 보여져. 그리고 이번 윤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이나 다른 스탄 국가에서 광물 자원 권리도 협상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메인일 거야. 잘못하면 둘 다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 대만에서도 지금 사고 치고 있지. 2018년에 253억 대만 달러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에 도입한 일반선 통근 차량이 1년 동안 700회 이상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해. 교토통신은 이 뉴스의 핵심을 모르는 것 같네. 단순히 한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따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개발한 고속 차량을 수출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제 프랑스에 라이센스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면 한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겠어. 하지만 고속철도는 코스트 퍼포먼스만으로 선택하는 물건이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낮춰도 고속철도가 필요한가 싶어. TGV의 열화판인 KTX의 더 열화된 버전일지도 몰라. 그런 말을 하면서 반도체 분야, 전자 제품 분야 등 모든 것을 한국에 빼앗겼지. 천국까지 가는 최단 기록을 세울 것 같은 기차. KTX는 원래 프랑스의 TGV니까 비싸더라도 프랑스에서 수입하면 좋을 텐데 말이야. TGV가 KTX보다 더 쾌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신칸센은 왜 수출이 안 된 거지?
애초에 영업을 하지 않은 건가? 일본은 잠수함, 대잠 초계기, 구조 비행정의 수출도 성과가 없지. 최근 엔화 약세인데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건 왜일까? 한편 한국은 군용품 등의 수출이 호황인 것 같아. 1인당 GDP에서도 한국은 일본 바로 아래에 있고 머지않아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 이렇게 된 일본을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KTX를 타는 건 피하는 게 현명하지만 신칸센은 비싸서 제외된 것 같아 보여. 다만 모든 분야에서 일본의 영업력과 기술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느껴지네. 그만두긴 했지만 유토리 교육이나 몇 년 전 유행했던 힘들이지 않는 삶이 일본을 망쳤다고 생각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국력으로는 애초에 일본 신칸센을 도입할 수 없었을 거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철로가 러시아 괴간이라 차량을 많이 커스터마이즈해야 할 거야. 바퀴 부분은 다시 설계해야 될 것 같아. 알스톰과의 계약으로 한국에서 2차 수출을 할 때 자유롭게 손을 댈 수 있는 계약을 맺었는지는 모르겠지만 TGV 베이스의 러시아 괴간 버전은 드문 예라고 볼 수 있지. 해외 바퀴를 재설계하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대부분이 한국산에 대해 뭐라고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이 중국이 아닌 한국산을 샀다는 점이 놀라운 것 같아. 이상으로 한국 KTX 수출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